올해는 정부에서 여행비 할인과 휴가비 지원을 6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총 600억 원 투입을 해서 필수 여행비와 근로자 휴가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총 40만 원의 적립금을 조성해주는 그런 제도를 더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밤마다 이렇게 조명빛이 여기저기 이렇게 꽃처럼 피어 있어서 봄밤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봄꽃이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봄나들이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도 여행비 할인과 휴가비 지원 등 6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성비, 가심비 모두 만족스러운 봄나들이 알짜 정보.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송섭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최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가보신 여행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많은 여행지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1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곳은 해남 미항사입니다. 바다가 바로 바라보이는 곳에 서 있었을 때 바다가 주는 그리고 노을이 주는 그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바다는 또 바다를 보기 위해서 찾아갔던 분들도 많으신데 네, 좋은 맞습니다. 추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작가님께서는 여행 관련 책을 정말 많이 쓰신 여행 작가님이시잖아요. 혹시 작가님께서는 그렇다면 여행을 가시기 전에 어떤 준비를 따로 하시거나 계획을 세우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행 갈 때 딱 어느 여행지를 간다 하면은 거기에 가서 이렇게 여기 가봐야지 하는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행은 나를 좀 놓아주려고 가는 건데 내가 여행지에 가서까지 그냥 막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네.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네, 좋습니다. 꽃놀이 한 번쯤은 가봐야 할 것 같은 봄입니다. 봄나들이를 어디로 어떻게 갈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생활엔 정책에서 확실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하늘은 높고 날은 따사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바깥 나들이 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활짝 피어난 꽃들이 저마다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요즘, 오늘의 주인공 박윤주 씨도 동네 한 바퀴 산책에 나섰습니다. 좋다. 안녕하세요. 박윤주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수원에 있는 월화원이라는 중국 정원에 나왔습니다. 이 정원은 흉내만 낸 정원이 아니고요. 실제로 중국에서 인복 80명이 파견돼서 정통 정원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색적인 공간인데요.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동네를 거닐다 보면 우뚝 솟은 아파트 숲 한가운데에 소담하게 자리한 이 정원과 같은 곳을 가끔 만날 수 있는데요. 그냥 지나치면 무심한 풍경이지만 잠깐 눈길을 주면 소소한 행복을 주는 곳, 바로 봄나들이 가기 좋은 곳이죠. 이곳은 의외로 수원에 사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행을 갈 때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될지 잘 모를 때 참 막막하죠. 이럴 때는 제가 지금부터 알짜 정보 얻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한국관광공사를 입력하세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달 주제에 맞게 선정한 여행지뿐만 아니라 취향대로 골라보는 여행법, 전국에서 진행 중인 축제에 대한 정보 등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노마스크의 계절. 볼 것도 없죠. 무조건 떠나야죠. 오늘 첫 번째 여행지는요, 봄꽃 냄새를 만끽할 수 있는 봄꽃 여행지를 가보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꽃이란 단어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서울 근교에서 갈 수 있는 곳을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널 찾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어쩔 수 없어 나 가볍게 뿌연 미세먼지 때문에 집 밖을 나서기가 망설여지지만 찰나의 순간 지나가는 봄을 놓칠 수는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숲길을 걸으며 일상의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피톤치드 여행. 이번엔 피톤치드로 검색을 해볼까요? 청량한 공기를 담뿍 들이마실 수 있는 숲길들이 이렇게나 많군요. 콧바람을 쐬고 싶어도 며칠 묵고 오는 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럴 때는 당일치기로 뚝딱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엔 당일치기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추천 코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숙소 예약도 필요 없고 짐도 렌터카도 다 필요 없는 홀가분한 당일치기 여행이 인기가 많군요.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여행 지역을 설정하는 것과 여행 일정을 잡는 건데요.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는 AI가 그 어려운 일정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는 여행 계획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취향 저격 맞춤 여행 코스를 대신 짜주는 여행 콕콕이 있는데요. 저는 부산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게요. 1박 2일이고요. 부산에 가면 당연히 바다를 봐야겠죠? 산도 좋고요. 자, AI가 맞춤형 동선을 짰는데요. 가볼 만한 곳에서부터 음식점, 숙소까지 완벽하게 설계해 주는군요. AI가 이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또 나의 여행 성향뿐만 아니라 나의 최근 관심사나 나와 비슷한 성향의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분석해서 추천 여행지까지 선정해준다고 하니까 이젠 더 이상 여행 계획 짜느라고 골치 아플 일 없겠네요. 사계절 중에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계절이 봄인데요. 그중에서도 화사한 꽃과 푸르른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저도 빨리 떠나고 싶네요. 이 좋은 계절이 가기 전에요. 이렇게 잘 살펴보면 한나절 휴식 삼아서 잠깐 다녀오기 좋은 곳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혹시 추천할 만한 여행지 어디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꽃놀이를 좀 하고 싶었는데 많이 학교 일 때문에 못 하고 있었었는데 경기도 파주인데요. 네. 지혜의 숲 같은 공간에서 한적하게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장 호수를 해서 물멍을 통해서 힐링을 느낄 수도 있고요. 물멍 좋죠. 뭐 네. 불멍, 물멍 맞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핫한데. 네. 네. 그리고 또 출렁다리를 건너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짜릿함,
그리고 파주의 이제 장단 지역의 장단콩을 이용한 두부 요리를 드시면은 입도 즐겁고 건강도 해지는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파주에 네. 가서 뭐 물멍도 하다가 네. 출렁다리에 가서 또 짜릿함도 느끼다가 네. 두부 요리를 먹으면서 영양까지 보충을 한다면 정말 유익한 그런 여행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또 어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성월동 벽화마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다른 벽화마을하고 조금 달리 동화를 많이 이제 주제로 삼아서 길을 걷다 보면은 뭐 백설공주도 만나고 피터팬도 만나고 혹부리 영감도 만나고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그 모습들이 있어서 한 번쯤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까 영상을 보면서 생활엔 정책 리포터도 막 정보를 검색해서 갔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여행하시기 전에 보통 어디서 좀 여행 정보를 얻는 편이신가요? 저희가 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인터넷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거를 신뢰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신뢰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웹사이트와 한국관광 콘텐츠랩이라는 웹사이트를 네.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행 목적에 맞게끔 아주 적당한 여행지가 추천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두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웹사이트 하나는 네. 열린관광 웹사이트입니다. 열린관광 웹사이트는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지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관광 약자분들도 관광을 통해서 본인들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 약자이신 분들, 장애인 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를 동반하시거나 혹은 고령자분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여행지들을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열린관광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다 여행을 통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작가님께서는 주로 어디서 여행 정보를 얻으시나요? 저도 요즘 사람입니다. 아, 네. SNS를 검색을 네. 하시는군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걷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 제가 좋아하는 그 걷는 사이트는 네. 두루누비를 제가 굉장히 이렇게 잘 찾아보고요.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일 경우라면은 고 캠핑, 가자 캠핑 뭐 이런 식으로 고 캠핑을 찾아보시면 좋고 요즘에는 뭐 숙소에도 뭐 다양한 그 웹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그래도 그야말로 좀 믿고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세이프 스테이, 그야말로 세이프 스테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합리적인 가격, 조금 더 이렇게 절약하는 방법으로 여행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좀 전통 맛집을 좀 찾아봐요. 전통시장 맛집을 찾아봐서 그 지역의 온누리 상품권을 미리 구매했다가 그걸 직접 쓰면서 그 맛집을 맞아요. 가면 네. 그 지역 특색에 맞는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가 있고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그것 또한 꿀팁이더라고요. 그것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부에서 여행비 할인과 휴가비 지원을 6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떤 지원을 하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한다고 지난 3월 말쯤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총 600억 원 투입을 해서 필수 여행비와 근로자 휴가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15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숙박 예약 시에 3만 원을 할인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절반 정도를 배정을 했고요. 놀이공원이나 키즈카페를 예약할 때 10,000원을 할인 쿠폰을 지급하거나 혹은 캠핑장, 아까 나왔는데 캠핑장을 이용하고 나면 이제 10,000원을 또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는. 그리고 근로자 휴가 지원, 휴가비 지원 제도를 더 확대해서 시행하기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은 정부가 1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해서 총 40만 원의 적립금을 조성해주는 그런 제도를 더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40만 원의 적립금을 이제 조성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 그 근로자분들 지원하신 분들이 전용 온라인 몰이 이제 웹사이트인 휴가라는 전용 온라인 몰과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그다음에 관광지 입장권 등에 대한 국내 여행
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제 좀 코로나19가 좀 많이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국내 여행에서도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국내의 아름다움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기차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차도 요즘에 보면은 그 시기별로 이렇게 특가 상품을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레일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반 사람들은 보통 일반 승차권을 검색을 하잖아요.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일반 승차권이 아니라 할인 승차권 그 사이트 그 코너에 들어가면은 네.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때는 뭐 청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그 몇 % 할인해주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요번에 5월 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특히 다자녀 가구. 네, 다자녀 가구나 네. 아니면 임산부를 위해서 50%나 할인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5월 달에. 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보면 꼭 5월 달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시기별로 이렇게 조금씩 다른 그런 게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이동을 하실 거라면 꼭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제 어떤 혜택이 뜰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알면 뭐든지 절약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행과 관련한 정보와 혜택을 다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분 좋은 봄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생활은 정책과 함께 봄나들이 떠나보시죠. 넓고도 다양한 국내 여행. 언제 어디서 뭘 하고 놀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주목해주세요. 먼저 수도권으로 떠나봅니다. 서울과 인천, 수원에서 열리는 밤에 떠나는 역사 기행. 특히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포근한 밤바람을 쐬며 도심 속 문화 유적지를 거닐 수 있어서 낭만과 설렘이 가득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옛 이야기를 따라 걷는 밤나들이인 만큼 온 가족이 함께 하기를 추천합니다. 다 함께 들썩이는 K컬처 축제. 재즈면 재즈, 락이면 락. 신나게 즐겨보자고요. 푸끈 달아오른 열기를 잠시 식혀볼까요?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적당한 기온. 푸른 산을 벗삼아 살랑이는 봄바람을 캠핑으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재밌지 않으면 축제가 아니죠.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춘천 마임축제. 거리극에서부터 광대극, 무용극 등 평소에 흔히 볼 수 없는 최고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세계 3대 마임축제 중 하나인 춘천 마임축제에서 볼거리 가득한 흥겨운 시간을 즐겨보세요. 가족끼리 혹은 연인끼리 오붓하게 숲속 힐링 타임을 갖고 싶다면 강원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충청권에선 어떤 신나는 일이 벌어질까요? K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한산 모시문화제와 남녀노소 외국인, 내국인 할 거 없이 모두가 즐거운 보령 머드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충청도는 특산물이 많기로 유명하죠. 새콤달콤 맛 좋은 포도도 먹고 몸에 좋은 인삼도 먹으면서 구석구석 미식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는 경상권으로 가볼까요? 일단 부산 어묵부터 맛보고 돌아다닐게요. 부산에서는 국내 최대 최장수 K-팝 축제죠. 드림 콘서트가 올해도 어김없이 5월에 열리는 등 다양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상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행지 세계 문화유산 안동이죠. 특히 뚜벅이 여행자들이 꼽는 최고의 여행지인 안동으로 떠나보세요. 하동에서부터 진주까지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가 열리니까 축제 시기에 맞춰서 계획을 짠다면 더더욱 알찬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스케일부터 다른 전라권입니다. 발걸음 옮기는 곳곳이 문화재인 전라권에서는 광주 비엔날레를 필두로 지구촌이 주목하는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이어서 여행자들의 순례지인 순천, 함평, 보성, 담양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일단 전라권으로 가면 맛집 기행은 당연한 코스죠. 제주도를 빼놓고 여행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섬 위에서도, 섬 밖에서도, 섬 안에서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 이름, 제주도입니다. 어디를 가든 언제 가든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것 여행. 일상의 쉼표이자 인생의 느낌표. 5월엔 여행을 떠나보세요. 지역별로 다양한 여행 테마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수도권 중에서도 이 서울의 경우는 체험형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체험형 혹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 자체가 많이 제한돼 있었는데요. 서울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2022년 8월부터 개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5월에 매년 5월에 개최하는 걸로 정하고 개최가 예정 중입니다. 네. 이제 한류 공연을 선보일 음악과 역시 K-팝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매력을 총만한 멋, 그리고 한강에서 즐기는 서울의 맛, 그리고 서울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할 야경, 그리고 서울 전역을 축제 분위기로 만들 붐업 행사라는 이 5가지 테마를 바탕으로 기획이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서울 페스타 소개 관련해서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관광 콘텐츠 랩에서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정보를 온라인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네.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에게도 정말 좋은 여행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 페스타 이외에도 이런 축제나 행사, 여긴 꼭 가봐야 한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딱 요맘때쯤에 정말 그 꽃을 보러 가기 좋은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양산의 그 통도사를 가면 서운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어요. 근데 작은 암자 주변에 4월 하순부터 펴가지고 온통 금낭화 아시죠? 이렇게 초롱초롱한 꽃. 금낭화가 온통 펴 있어요. 근데 금낭화만 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옆에는 또 황매화가 완전히 수북하게 펴 있어가지고 정말 꽃천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고, 첫 번째, 서울에서 이렇게 멀리 못 갈 경우에 경춘선 숲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끄트머리쯤 가보면은 그 화랑대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밤에, 요즘에 밤은 봄밤에 크리스마스 풍경이 벌어져요. 밤마다 이렇게 조명빛이 확 여기저기 이렇게 꽃처럼 피어 있어서 봄밤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꽃놀이 시기를 놓쳐서 못 가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 자녀들과 여행하기엔 또 어디가 좋을까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곳이 제가 어딜까 생각을 해보니까 삼척에 가면은 하이원 추추파크라고 있거든요. 그 추추파크에 가면은 옛날에 그 증기기관차 있죠. 아시다시피 그 강원도에는 심신산골 해갖고 굉장히 이렇게 험준한 그 산이 있잖아요. 기차가 한 번에 이게 못 올라가니까 지그재그로 가서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제트형 그 스위치백이 있는데 그것도 옛날형 기차로 돼 있어서 아이들과 같이 가면은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미니 트레인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스릴 만점이 있는 그 레일 바이크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추천 감사합니다. 네. 또 자동차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하기 좋은 여행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디 추천해 주시면 좋을까요? 인천 경인 아라뱃길 정서진 드라이브 코스인데요. 정서진이라고 하면 일단 또 일몰로 유명한 곳이라 여러분들이 낭만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드라이브 코스 중간중간에 공원이 많아서 중간에 차를 세우고 싶으면 세워놨다가 다시 또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경북 봉화의 국도 35호선 법전 명호 구간인데요. 여기는 미슐랭 그린 가이드에서 별 하나를 부여한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그래서 낙동강과 황후산 그리고 만리산과 청량산 등이 길을 계속 열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절이 바뀌는 걸 직접 느끼시면서 달리실 수 있는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안도로를 빼놓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경남 남해 미조항에서 물건항까지 이어지는 물미 해안도로가 있는데요. 2010년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해안 누리길에 선정된 곳으로서 바다도 보면서 천천히 드라이브 즐기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바쁘다 바쁜 현대사회인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신 5가지의 드라이브로 가기 좋은 여행지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선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키면 좋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다시 돌아온 야외 활동과 관광 때문에 설레고 계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사항을 준수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축제장 안전과 관련해서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날씨에 맞는 복장과 물품 준비하기. 그리고 두 번째,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 통로와 출입문을 이용하여 질서를 지켜서 입퇴장하기. 세 번째는 축제장 배치도를 알아두고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대비 통로 확인해 두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번째는 축제장에서 서로 헤어질 상황에 대비하여 종합 안내소 등 만날 장소와 연락 방법을 정하기. 다섯 번째는 축제장 내 위험 표지판, 안전선 등이 설치된 출입 금지된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기이고요. 여섯 번째는 어린이들을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고 축제장 주변에서 뛰어다니거나 돌아다니지 않도록 교육하기입니다. 어린이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축제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목격했을 때는 주변 안전관리요원에게 알리거나 또 119에 바로 신고하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불꽃축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불꽃축제 자체가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갓난아기나 청각이 예민한 애완동물을 데려가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고요.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제나 야외 활동 하실 때 하시기 전에 꼭 한 번은 숙지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잖아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것들을 미리 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봄나들이 여행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혼자 걷는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너무 멀지 않은 서울 근교로 걷기 좋은 여행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작가님,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그 인천에 가면은 그 소무이도라고 있어요. 무의도 끝에 그 꼬마섬 소무이도가 있는데 소무이도. 네. 그 인천공항에서 그 무의도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네. 그럼 무의도 내에서 또 버스 타고 들어가고 끄트머리 들어가면은 인도교를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한 2.5km? 아주 천천히 쉬엄쉬엄 가면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그런 곳인데 중간중간마다 그 풍광이 포인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도 예쁘고 그래서 소무의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철 타고 강촌역에서 내리면은 구곡폭포로 가요. 구곡폭포로 가서 그 폭포를 구경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만 산자락으로 올라가면 문대마을이 있어요. 근데 산자락에 폭 파묻혀 있어서 사실은 그 6.25 전쟁, 한국 전쟁도 모르고 지나갔다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걷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걷고 그 마을 안에 들어가면 토속 음식도 팔고 그러니까 혼자 즐기고 이렇게 해서 혼자 즐겁게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끔은 또 혼자 여행을 가는 게 생각도 정리가 되고 좀 네.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또 혼자 여행을 가고 싶다 하시면 작가님의 추천을 통해서 또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이 즐거운 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좋은 사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됩니다. 생활의 정책에서 알려드린 여행 정보로 아름다운 여행, 행복한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관광과 여행에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 혹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던 그런 관광과 여행에 대한 욕구 자체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다시 풀리고 있고 관광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 더불어 안전사항 항상 숙지하시고 네. 안전에 유의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삶의 활력소를 느낄 수 있는 관광과 여행 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뭐 제가 좋아하는 여행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되게 좋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느끼지만 여행을 가면 그때는 몰라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그 여행에서 내가 무언가를 분명히 한 가지는 꼭 배우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면 그 부모님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아이들을 좀 더 많은 곳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좀 많이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몸소 이렇게 실제로 보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여행 다녔던 것들이 아직까지도 참 많이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이제 따뜻한 5월이 다가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